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 뜨거운 여름도 서서히 이제 잊혀져 가겠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낮에는 역시 아직 덥습니다만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약간 춥기도 하고요. 자, 이제 9월이 시작했습니다. 9월에 주목해야 될 것들이 꽤나 있죠. 우리가 FOMC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이 또 3분기, 어느덧 벌써 2분기 실적 막 공부하다가 이제 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도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9월 첫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1시 3분인데 4분 딱 지나가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요 한 1% 정도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 9월에 시작했는데 반짝반짝 바로 시작해주지 않고 하락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의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았나 모르겠어요. 오늘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위에서 시작했나요? 아래에서 시작했나요? 아래에서 시작했죠. 그 의미를 좀 이따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일 대비해서 좀 빠지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에 주간장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변동성이 많이 잠잠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자, 코스피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짜잔 하고 열리면 이거에 먼저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소주제 9월 고점. 9월 고점은 오늘 고점이죠. 오늘 고점이 232.50이고 제가 종합주가 지수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종합주가 지수는 1939.67. 1939.67. 코스피 200은 232.50. 9월 고점은 가짜 고점. 다시 한번 터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눌림은 필연적. 지난달에 꼬리가 생겼잖아요. 꼬리곰탕이 나온 거죠. 꼬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아래 꼬리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번 달에 아래 꼬리 없이 올라갈 확률은 1%도 안 됐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죠. 그럼 꼬리가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9월 오늘 첫날 시작했을 때 위에도 살짝 꼬리 위로도 올라가는 자리가 있고 아래로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 있잖아요. 위는 확실히 가짜, 아래는 꼬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흔드는 공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양봉 나왔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양봉 나왔으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역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나쁘진 않으나 오늘 저점이 가짜, 꼬리가 없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다시 또 눌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히려 내려온 흐름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요, 현물 시장이에요. 그 현물 시장이 외국인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 참 전화를 해가지고 114로 물어볼 수도 없고요. 언제 돌아올래 외국인들.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들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추적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의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언급을 해드렸고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죠. 그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가급등? 유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 뭐라고 했죠? 36불, 50불. 또 하반기는 불고기지 완회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빠져내려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가 막히게 그 가격대 근처에서 튑니다. 강한 반등이죠. 오펙 국가들의 원래 정례 회의는 12월에 있어요. 6월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얘기 없다가 12월을 앞두고 나서 얘기가 나오죠. 감산할 수 있다. 전 세계 산유량의 그 오펙 국가들이 회원 국가들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일 상반기에 일일 그 산유량이 940만 배럴 평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 초에는 이제 960만 배럴까지 있다가 좀 줄어서 이제 950만 배럴 줄었다가 평균적으로 940만 배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공급이 과잉됐던 것에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반등이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유가의 흐름은 더 뭐 짚어서 할 거 없이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올해 그래 굴곡이겠구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단에 36불에서 50불 사이. 그러니까 50불까지 거의 막 육박했으니까 이제 뭐 60불, 70불, 80불 막 가면 안 되죠. 네, 막 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가격대에 또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정이 있겠죠. 어쨌든 유가의 예측도 굴곡으로 예상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의 키. 9월달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기둥이 무너지면 뭐 다른 게 뭐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9월달이 저는 키포인트다라고 봅니다. 5개월 연속 음봉이 형성됐습니다. 삼성전자. 지금까지 이따 잠시 후에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5개월 연속 음봉보다 보통 3개, 4개 연속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4월 달에는 꼭 반등의 양봉이 형성됐다라고 했죠. 5개월째가 한 번 있었던 게 2008년인가요? 그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물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환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율은 그동안에 쭉 올해 저점, 이 환율 저점은 올해 저점일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좀 환율이 올라갈 공간이 보이니까 마디값이 증시가 2100포인트대에서는 하락 마디 좀 보인다라고 언급했던 거. 역시나 환율 올라가는 속도에서 시장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한 장대 음봉이 주봉상 환율이 기술적 흐름으로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된 거죠. 아직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 못합니다. 환율이 둔화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외국이 들어올 시점이 모색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외국인 현물 수급 변화 시점은 5주의평을 종가상 하회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하회했죠. 확실하게 아직도 하회한 건 아니고 또 이번 주에 올라오는 흐름도 있는데 과거에 한번 보자고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저때 당시 보면요. 딱 5주의평을 하회하는 종가상 하회했던 시점 그 날짜에 비교해서 수급을 보면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들어와요. 그 전에 환율이 급등 나오고 환율이 급등 나왔을 때 외국인들 어떻게 했냐? 매도였어요. 한 달간. 현물 시장에서. 지금 3개월 연속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달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나게 팝니다. 정확히 5월 25일까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확대해서 갑니다. 5월 2일부터 2012년도 5월 25일 날까지 죽으라고 파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개인하고 기관. 6월달 돼도 희망이 안 보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6월달 한번 볼까요? 제가 파생수급은 아니고 현물수급만 갖고 나온 겁니다. 6월달에 보니까요.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까 환율이 5주평 하회했던 게 6월 8일부터거든요. 6월 7, 8, 10일, 1, 13일 매도가 뭐예요? 둔화되기 시작했죠. 현물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5주평을 종가했던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6월 또 하반기에는 하반기 아니라 6월 중하순경에 좀 팔죠. 수급이. 근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6월 8월 달에 수급을 2012년도 7월 27일부터 7월 27일이면 월말이죠. 월말 7월 27일부터 8월 23일 한 달 가까이 주구장창 삽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차트 한번 보고 되겠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그때로 가서 기억을 해보죠. 네. 이때를 보니까요. 역시나 어때요? 5월 달에 매도했던 거 보이죠? 현물이. 막 이거 2012년 맞죠? 쭉 팔죠. 그리고 아까 6월 7, 8일경에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외국인 현물이. 근데 바닥은 그 전에 나왔다고요. 현물은 바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는 파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한 붕 뜬 상태에서 현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아까
좀 더 팔죠. 흔드는 과정이 있고 7월 27일 날 이때죠. 27일 이게 26일이죠. 이때죠. 27일 이때 붕 뜬 상태에 또 현물이 막 들어옵니다. 8월 달 내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또 한번 볼게요. 2013년도는 어땠나? 2013년도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6월 달에요. 6월 7일부터 또 주장창 팝니다.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뭐 9천억, 3천억, 5천억. 그러다가 아까 보셨던 2013년도 주봉의 환율이 5주입형을 종가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게 7월 달일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 7월의 수급을 보면 7월 8 보이시죠? 11일 그 주부터 시작합니다. 환율이 이제 5주입형 하야거든요. 그러면서 또 외국인들이 현물이 쭉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2013년도 6월 달에 역시 현물 팔면서 빠집니다. 들어오죠? 외국인 현물이 들어왔던 시점이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11일. 어때요? 서서히 계속 반등 나오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서서히 반등 나오고 올라가면서 9월달도 역시 회귀 자리를 찾아 올라옵니다.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수급을 볼까요? 지금 수급을 잠깐 보면 여기서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매도죠? 8월달 내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대로 뭐 강하게 받아줬습니다. 8월달부터 외국인들 이거 계속 매도잖아요. 좀 넘겨볼까요? 7월달도 매도였어요. 중간중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실제 6월달부터 계속 매도였고 중간 파동이 팡팡팡 나와서 상승 반등의 마디값들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파생으로는 밑에서 들어와줬다고 이따 파생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현물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죠. 다만 둔화되고 있는 과정은 보이잖아요. 현물이 돌아오는 시점까지는 제가 봤을 때 눌림이 필연적인 거예요. 흔들겠다는 얘기죠. 그 눌림이라고 보다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흔드는 거? 그럼 2012년도의 그 저점대와 2013년도의 저점대 상기하시면 되죠. PBR의 어떤 그 지표도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1배의 수준은 왔다. 외국인들의 매도, 현물을 매도하고 파생으로 컨트롤하는 거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현물이 언제 들어올 거냐. 근데 그 시점을 환율로 보셔라. 그래서 제가 1185원 얘기했죠.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자료. 그 기준에서 이제 이탈하고서 5주입형을 하회하면서 움직이면.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다시 1,000원대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같지는 않아요. 올해 환율의 저점이 1,066원 60전인가요?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상승의 둔화 속에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좀 눌러주는 구간이 발생할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현물의 시점을 볼 때까지는 벌써 시황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눌림이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랑 뭐예요? 롯데쇼핑이죠. 롯데쇼핑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술적으로도 설명했고 실적 근거 뭐 형제인한 우습지도 않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죠? 실적 그거나 자산가치 평가를 봤을 때 뭐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30만 원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VOD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강하게. 자,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면요. 보십시오. 이때였죠. 5개월 연속 음봉이 언제였나요? 이때 2008년이나 2001년도. 보시죠. 보통 삼성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반등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한 번 있었던 구간이에요. 2001년도에. 근데 이때는 종가의 변화가 없잖아요. 2달 연속. 그러니까 하나를 묶어버리면 4개월 연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구간은 이게 지금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가격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 거의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가격 추이라면
이번에는 또 6개월, 이번에 6개월 연속 음봉이 나와서 뭐 삼성전자도 10%, 20% 하락할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9월 달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키포인트예요. 삼성전자 반등을 모색하면 지수는 그렇게 가는 거죠. 삼성전자의 또 기준점에서 2012년도에 시작했던 107만 원이 지지 브레이크의 싸움을 해줄 자리니까 이번 달에 하여튼 그 지지 자리에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당장 100만 원 깨고 90만 원으로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봐요. 밸류에이션상. 그리고 하반기 실적의 추정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681포인트 신경 안 씁니다. 680이든 690이든 670이든. 종목으로 봅시다. 코스닥 포인트입니다. 종목 장세의 대응 접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 상반기에 뜨겁게 광풍 불었던 거는 IT도 상반기를 1분기에 불어줬다가 바이오가 전체가 다 가버렸으니까 지수가 폭발적이었던 거고요. 이제 다시 지수는 제자리 찾으러 갈 거예요. 지수가 제자리 찾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폭발적으로 오르고 안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코스닥 자체가 뭐만 없으면 돼요. 이제 폭락만. 폭락 과정 한번 거쳤으니까 등락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의 장세에 대응을 접근하는데 한국전자금융하고 크루셔텍 몇 종목씩 나오는데 크루셔텍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제가 크루셔텍을 다시 갖고 나오냐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한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가요. 뜬금포예요. 근데 알고 보니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부자 정보가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겠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벌써 그 정보에 접근했다는 얘기고 크루셔텍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게끔 뉴스화가 됐고 실적에 대한 공시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흐름이고 한국전자금융은 전혀 뉴스라든가 뉴스가 아닌 어떠한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일반적인 경로로는 내용이 없다가 그 전부터 주가가 움직였다. 그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종목 한번 볼까요? 한국전자금융 얼마나 움직이나요?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나가 되겠죠. 네. 11.54%, 6,950%.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뿐이 아닙니다. 또 크루셔텍도 볼까요? 크루셔텍은 오늘 얼마나 움직입니까? 6%. 네, 잘 올라가네요. 네, 이것도. 이 종목은 뭐 그전에도 다뤄뒀던 종목이니까 두세 번 정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한국전자금융을 보시면 이제 막 기사화가 좀 되고 뉴스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리포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8월 27일 한국전자금융 포스 등 신규 사업 성장 모멘텀 마련 이베스트 증권에서 뉴스토마토에서도 오늘 또 기사를 내줬네요. 원래 한국전자금융은 ATM기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엄청난 건 아니었단 말이죠. 신규 성장, 신규 사업에 포커스인데 이 포스가 뭔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20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아주 역시 뉴스토마토예요. 정확히 그 시점에 나온 게 있어요. 기사 잘 뽑아줬네요. 한국전자금융 OK포스를 취득했다. 이거를 보시면 요 자료 잠깐 잡아주시죠.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부터 전자공시에 가볼까요? 전자공시 보시면요. 이거 화면을 보시면 8월 20일 날 공시가 떠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그러면서 공시가 쪼쪼쪼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평가 대상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 OK포스가 나오거든요. 납입자본금 나오고 자산 총액이 나오고요. 이 회사를 이번에 이제 인수했단 말이에요. 190억 원에. 자산 총액은 한 150억 정도 되고요. 도대체 포스가 뭘까요?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포스는요, 이겁니다. 이거 보면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웬만한 우리 가게 가면 음식점을 가든 어디 가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뭐 금고로 툭 열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OK포스 회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웬만한 음식점 가면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 가게.
중소상인 쪽에. 이게 이 회사를 인수한 건데 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320억 정도 나와요. 연평균 30% 성장을 최근 3년간 보여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에 최근에 뭐 요기요, 뭐 원통, 배달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하고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관리를 하려면 저 포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성장은 최근 몇 년 새에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장, 신규 성장의 모멘텀이 부여가 된 거죠. 차트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조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차트를 보면요. 실적을 보면 그동안 몇 년간의 80억대의 영업이익이 계속 멈춰 있어. 근데 특이한 건 매출액은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부여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를 안 해요.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가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긴 했어요. 올해. 급등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보가 센 거예요. 왜? 전혀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때까지 내용 조용히 아무것도 없다가 8월 20일 날 이날이잖아요. 공시 나오고. 근데 그 전에 평소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없잖아요. 없다가 대량 거래량 터지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화가 된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따라가야 될까요? 저는 안 따라가요. 먼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 인수한 기업에 대한 가치 반영이 돼 있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고 기다렸다가 그래 저거 향후에 실적에 반영되면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럼 그때 덤벼야지. 지금은 벌써 정보가 샜다라고 저는 제 사견은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선 저거 누가 거래량을 저렇게 터트리면서 끌어올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은 많이 가져야 되는 종목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때를 좀 기다려보는 시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시장 이슈 보도록 하죠. 미국 FOMC 서서히 주목하자.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뉴스. 제가 얘기해드렸죠. 어제. 이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9월의 위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도대체 뭔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지켜봅시다. 9월에 위기가 나오는지 9월에 양봉이 나오는지. 한 달을. 선물 미결자 약정 사상 최대. 왜 그럴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죠. 코스피 200 지수를 이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중기적으로 분석해드렸던 내용 변함없이 가는 거고요. 이 상태 좀 더 단기적으로 가봅시다. 단기적으로 쫙 가볼게요. 이거 중기적인 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거. 9월은 꼬리가 필연적이고 9월의 현재 고점은 가짜 고점이다. 232.50은 회기 돌파값이다. 회기 무슨 회기값이 아니라 회기 뭔값? 돌파값이다. 미결자 약정 사상태. 미결자 약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미결자 약정이 최근에 좀 감소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걸 해석 잘해야 돼요. 미결자 약정이 사상 최대치 증가했다는 건 만기되면 분명히 줄어들게 됐어요. 8만 개까지. 그럼 지금 최바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것도 신규 물량, 매도가 나온 것도 신규 물량 계속 증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매수 물량도 증가, 매도 물량도 증가. 서로 싸움이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수 물량이 이거 먹으려고 단기 먹으려고 들어왔냐? 아니죠. 향을 노려봐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절충하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9월 예상 범위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확대해 주시죠. 9월 예상 범위는요. 지난달 8월 달 종가 대비 아래로 2% 정도 내외로 흔들기가 있지 않을까? 위로는 4% 내외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달에 개파랑 양봉이 예상된다. 단기적 5일 이평 종가 하회 영역 이탈 흔들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개파랑 양봉 예상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것만 빨리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거죠. 보시죠. 차트 잠깐 보여주세요. 최근에 2012년도부터 계속 박스를 칠 때 특징이 보시죠. 급락이 나온 다음에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개파락 양봉이 나왔어요. 개파락 양봉이 나왔어요. 급락 나오고 개파락 양봉이 나와요. 급락 나오고 개파락 양봉이 나와요. 이번 달도
저와 유사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